종이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수요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쿄에서도요 온스당 130달러가 돌파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쿠웨이트에서도 106달러, 한국에서도 97달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종이 가격으로 이렇게 마진 인상을 해서 조작을 해도 결국에는 실물을 필요로 한 사람의 이 수요는 죽지 않고 실물이 진짜 중요하다. 종이 계약으로 가격을 통제하던 시대가 끝났는가? 최종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은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메이저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은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 급락이 또 나오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뭐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요, 국내에서는요 은에 대해서, 은 현물에 대해서 투자하는 ETF가 없어요. 여러분들 선물 ETF 코덱스에서 하나 상장한 거 하나 있고 현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상품도 많이 없었다. 근데 뭐 미국 직투는 당연히 현물 ETF나 이런 거 있는데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은 증거금 지금 전쟁이 붙은 것 같은데, 지금 거래소, 선물 거래소랑 그 다음에 현물 거래소랑 이런 전쟁이 붙은 것 같은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이 증거금 전쟁이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은 가격 상승이나 아니면 은 가격의 호재라고, 은 투자의 호재라고 왜 생각하는지 이거를 한번 또 제가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니까 혹시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아요는 무조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가 많이 커져야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금 가격도 건전한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증거금 상승 때문에 금이랑 은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열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은 조금 힘을 잃고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여기서 쉬었다 가는 것도, 왜냐하면 더 큰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가끔 이렇게 쉬면서 뭐 김밥도 먹고, 등산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김밥도 드시고 그 다음에 물도 좀 목도 축이면서 그렇게 좀 쉬었다가 경치도 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큰 산 올라갈 때.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쉬었다 가는 타이밍이 필요했는데, 딱 이렇게 좋게도 증거금을 인상해 주면서 이렇게 쉴 타이밍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 투자분들은 걱정하시는 게, 예전에 헌트 형제나 아니면 2011년 실버 쇼크 사태 이것 때문에 급락해서 이제는 회복 못하고 또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여러분들이랑 소개도 많이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지금 뭐 한국에는 금이랑 은 이렇게 다뤄주는, 그러니까 대형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나 뭐 피터 시프 아시잖아요. 그다음 마이클 멜로니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막 26년 전망이나 아니면 은에 대해서 이런 해석해드리는 거, 이런 거가 국내 언론에는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기사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가끔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소개해줄 수 있을 때 한 번씩 좋은 얘기 있으면 소개해드리면서 요약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씩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로엣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은 마진 인상 및 수출 제한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 가격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도 마진 하이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진 증거금 인상이 있었고요. CME에서도 증거금 인상이 이렇게 있었죠. 두 번이나 갑자기 3일 만에 이렇게 연속 이렇게 두 번을 해버리니까 은 선물 가격이 지금 그냥 고공 낙하를 했죠. 그래서 겁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70달러까지 84달러 찍었다가 70달러까지 이렇게 빠져서 겁먹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뭐 우리 은 뭐 30달러나 40달러 이쪽 부근에서 거의 뭐 많이 사셨죠. 그래서 이거 떨어지는 거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요즘 인기가 많아져 갖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조금 좋은 얘기를 해드리자면, 물론 저도 이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예상일 뿐이지 뭐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저는 이게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뭐 또 이제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각자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투자 이런 방향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제로헤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보니까요, 이번 주 초에 자세히 설명했듯이 은혜의 갑작스런 하락에 즉각적인 촉매제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과매수된 귀금속을 깨트린 여러 요인, 그러니까 수출 제한, 그 다음에 미국 및 중국의 마진 인상, 증거금 인상이죠. 그 다음에 ETF 자금 유출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연휴 기간 동안 유동성 저하로 인해서 이 트레이더들이 극심한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변동성은 주말 월요일 대폭 가격 하락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은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매우 유동성이 낮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고스트 위크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유령 기간에 CME에서 마진 수준 이게 다시 상승하고, 그러니까 증거금이 상승하고 포지션이 조정된 탓으로 추정되며, 초기 마진이 뭐 22,000달러였는데 이제 25,000달러로 3,000달러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는 12월 12일 이 마진이 10% 증가해 온스당 22,000달러 수준까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리고 밤 사이에 CME 그룹이 변동성 있는 거래 기간 이후 두 번째로 이제 마진을 또 높였죠. 그래서 마진을 높이면서 은에 대한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12월 30일 성명에서 수요일 영업 종료 후 금은 백금 팔라듐 계약의 마진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충분한 담보를 보장하기 위한 시장 변동성 검토를 바탕으로 내려졌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트레이더들이 귀금속 선물을 거래할 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더 많은, 그러니까 돈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하락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주 초에 자세히 설명했듯이 중국은 목요일부터 이제 은 수출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죠.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따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 뭐 쭉 이렇게 중국 상무부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딜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앞서서 은을 이제는 히토류처럼 전략 자산으로 수출 통제를 지금 중국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CNBC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은 2026년과 27년에 새 조치에 따라 은 수출이 승인된 44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래서 26년 새 규정은 중국 공급망이 주도하고 방위 및 첨단 기술에 널리 사용되는 텅스텐과 안티몬의 수출도 제한한다. 그래서 중국이 은의 전면 수출 금지를 명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영증권 시즈는 화요일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새 정책이 은을 일반 상품에서 전략 물질로 격상시키고 수출 통제를 히토류와 동등한 규제 체계로 놓는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은 가격이 거품 속에 있다고 이야기가 많이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과매수는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레스테어 맥클로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은 계약에서 크게 광고되는 파생상품 어려움이 더 광범위하고 큰 원자재 가격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다른 원자재 및 원자재 카테고리의 바스켓들도 정상화를 원한다면 26년, 27년 달러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 가격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워낙 지금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원자재가 진짜 부족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가격 상승을 이제는 막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CME 그룹에서 귀금속, 그러니까 은 가격 증거금 인상에 대해서 재인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사실은 뭐냐,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금은 백금 팔라듐 귀금속에 대해서 선물 증거금을 인상을 했죠. 직접적인 원인은 뭐 가격 급등 후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나오고요. 그래서 은 시장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 은 가격은 온스당 84달러를 돌파한 뒤 70달러까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는 은 역사상 가장 큰 변동이다. 일중 가격
반전 중 하나로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은의 장중 변동폭 확대로 인해서 CME는 2025년 9월 말 이후 6회 이상 은 관련 증거금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9월 이후에 증거금도 6회 이상 인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간 은 가격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인상을 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CME 증거금 인상의 구조적 의미를 보자면 CME와 같은 청산소는 시장 변동성에 따라 증거금을 자동 조정하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레버리지 축소, 그다음에 추가 담보 요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 작동에 가깝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고요. 가격 하락과의 관계를 보면요, 시장 참여자 다수는 증거금 인상이 일부 매수 포지션을 축소를 유도한다. 그래서 단기 가격 하락 압력 강화로 작용했다고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금 인상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마이클 퍼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요일 가격 급변은 마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불가피했을 것. 그래서 마진 인상은 상승장에서 과도한 요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로 본 변동성은 코맥스 은 선물 계약 한 계약당 5,000온스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다음 최근 변동성으로 단일 계약당 약 2만 달러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 은 선물 1,000온스 1월에서 11월까지 거래가 부진했는데 12월 거래량이 127% 급증을 했다. 그 다음에 백금 팔라듐은 큰 폭을 하락했고, 금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리도 이제 이번 주 초에 CME가 증거금 인상 완료를 했다고 하거든요. 요건 인상을.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어진다. 그래서 구리가 이제 다음 석유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구리 가격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석유보다 이제는 비싸지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AI가 커지면서 이 구리선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은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은 증거금 인상은 레버리지 세탁이라고 봅니다. 사건의 본질은. 왜냐, 12월 말에 유동성 고갈 구간이죠. 그러니까 고스트 위크 유령 주간, 그러니까 이때는 휴일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다들 트레이더들도 이제 휴가를 가고 거래가 좀 적은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알고리즘 주도로 급등락을 발생시켰죠. 이게 환율도 비슷하죠. 우리나라 환율도 이때 딱 기간 좋게 관리를 했죠. 연말에 BIS 비율도 맞추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이렇게 조금 거래량이 적을 때 환율 관리에 들어가면 가격을 더 쉽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환율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79달러에서 83.71달러까지 순간 도약은 추격 매수 유인을 위한 미끼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거 연쇄적으로 이렇게 수직 낙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알고리즘이 매수 매도를 해버리니까요, 인간의 공포가 아닌 알고리즘 간의 강제 청산 연쇄 반응 때문에 낮은 거래량이 만든 이 진공이죠. 가격 진공 상태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막 착착착 붕괴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은이 그렇게 막 10% 올랐다가 10% 떨어졌다가 이런 원래 자산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요 근래 그렇게 막 급등락이 커지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시동은 걸고 있었지만 요 근래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피날레를 장식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이, 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이 여러분들 아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은 지금 종이의 가격 괴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종이 가격 폭락에도 실물 은 가격,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유지 또는 상승이다. 왜냐,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실물 딜러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공급 부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물 보유자는 변동성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9달러 폭락은 숫자의 신기루일 뿐 1온스 실제 가치는 불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이로 이렇게 조작질을 해도 지금 실물 보유자들이나 실물 딜러들은 가격을 그렇게 변동성 있게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의 이런 수요는 이 가격 때문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모두 다 이제 대부분이 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들이 승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오데이션도 지금 물리적 수요가 종이 차용증을 뛰어넘고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림대로 그다음에 물리적 수요가 이 종이의 이런 약속을 다 뛰어넘으면서 현실은 진짜 물리적인 게 중요하다, 은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쿄에서도요 온스당 130달러가 돌파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쿠웨이트에서도 106달러, 한국에서도 97달러, 그다음에 서구권에서도 71달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종이 가격으로 이렇게 마진 인상을 해서 종이 가격을 조작을 해도 결국에는 실물을 필요로 한 사람의 이 수요는 죽지 않고 실물이 진짜 중요하다, 실물 가격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수요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은 마치 범죄 현장 도표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은계가 손바뀜되고 동전이 금고 속으로 사라지는 현실 세계에서 은 가격은 조용히 세 자릿수까지 치솟았지만 뉴욕과 런던, 소위 글로벌 벤치마크에 여전히 레버리지 효과에 기반한 허황된 약속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지금 현물가랑 이 지금 뭐 레버리지랑 이런 효과에 갇혀 있는 종이 가격이랑 지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잡혔다 요놈 이런 것처럼 범죄 현장 도표와 같다는 게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재밌다. 지금 보면 현물 가격은 더 높게 책정이 되는데 왜 지금 가격은 떨어졌을까, 이렇게 이거를 다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맥스 증거금 인상에 대한 새로운 이제 통념과 가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과거의 통념에서는 증거금 인상은 약세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는 하나의 단순한 공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을 인상하면 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통념이었는데요. 이 공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자들의 기억에 각인된 강력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80년 은 가격이 50달러를 돌파하자 거래소 규제와 증거금 인상이 연달아 시행되었고 은 가격은 10달러대까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불과 9일 만에 5차례 증거금 인상이 단행되자 49달러를 넘보던 은 가격은 32달러 선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증거금 인상이 시장 진압 버튼이라는 인식을 확정시켰습니다. 증거금은 선물 거래소에서 전체 계약 금액의 일부만을 담보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레버리지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증거금 인상을 하면요 곧 레버리지가 제거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강제 청산, 그다음에 가격 하락이라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에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격 상승의 주체가 투기 세력일 것. 이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역설적 가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화 장치로서의 증거금 인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질문을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은 시장의 상승 동력이 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실물 수요라면 어떨까요? 재밌죠? 이 투기가 아니라 실물 수요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가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증거금 인상은 가격을 억누르는 장치가 아니라 실물 부족 시장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강제로 드러내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수가 있다. 이거 재밌어지죠? 이렇게 지금 실물 수요가 커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포커 게임에 비유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자, 카지노 판돈이 갑자기 3배로 오르면은요 블러핑을 하던 이 플레이어와 자금력이 약한 참가자들은 이 테이블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반대로 진짜 칩을 가진 이 플레이들이 있잖아요. 진짜 칩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은시장에서 진짜 칩은 실물 은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산업 수요입니다. 이걸 갖고 있는 애가 이제는 진짜가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증거금 인상이 투기꾼을 몰아내며 가격을 무너뜨렸지만 현재는 공매도, 그러니까 쇼 세력만 제거하고 실물 수요만 남기는 정화 과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 이 반짝반짝 거리죠. 이 은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 이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실물 수요가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장 체질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는 투기에서 실물 주도의 구도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은 시장의 가격 엔진은 뭐였냐? 과거의 은 가격의 급등은 대부분 페이퍼 마켓,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물과 파생 상품 이거 그러니까 투기였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 주체가 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 자금, 이 투기 자금과 이런 것 때문에 증거금이나 이런 거를 조금만 조정을 해주면은요, 당연히 종이 수요가 가격이 밀리고 이 가격대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물 수요가 그만큼 커졌죠. 그래서 현재 은시장의 가격 엔진은 뭐냐? 지금의 은시장의 DNA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 테슬라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전력 인프라 이 대체 불가능한 은수요가 존재를 하고요. 이는 경기 순환이 아니라 정책 기술 기반의 장기 구조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공급 적자. 그래서 수년째 전 세계 은소비량은 생산량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천만 온스 이상의 구조적 부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의존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부분은 광산 생산이 아니라 기존 재고 인출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재고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도 이제 수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똑같잖아요. 뭐야? 선물 가격 내려갔네. 은현물 가격 내려갔는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실버바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지금 왜 못 사냐? 왜 잘 안 나오고 왜 계속 가격은 안 떨어지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실물 구매를 이제 기회로 인식된대. 가격이 내려가면 오씨 실버바 싸졌다. 실버바가 지금 왜 이렇게 싸졌지? 빨리 사야겠다. 다 이런 지금 방향으로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 인상이 숏스퀴즈를 유발하는 메커니즘 보면은요. 증거금 인상이 스트레스 테스트. 이게 뭐냐? 이제 증거금 인상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 인상은 여기 나와 있죠. 시장 전체를 흔드는 충격파이고요. 그다음에 자금력이 약한 포지션을 걸러내는 강제 검사다. 그러니까 투기 애들 나가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만 남고 이 지금 시장 교란시키는 애들은 다 쫓아내는 이런 뭐라고 해야죠? 강제 검사다. 그러니까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특히 공매도 포지션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해야 수익 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물 시장이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금이 인상되면 공매도 세력은 다음 선택지에서 선택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한다. 그다음에 포지션을 청산한다. 그래서 은을 매수한다. 즉 은을 매수한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참 이게 재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의 단계적 전개를 보면은요. 증거금 인상을 발표하면은요. 시장은 과거 기억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 반응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공매도 세력이 압박되고요. 그래서 지금 유지금 이렇게 상승, 자금 부담이 급증하고 그다음에 강제 청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을 닫기 위한 강제 매수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물 시장과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은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수 주문이 이제 몰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 그다음에 추가 마진콜, 추가 청산, 그다음에 폭발적 상승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증거금 인상이 하락의 끝이 아니라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증거금 인상 전에 그리고 중국의 은 수출 통제 전에 갑자기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변했었죠. 이게 뭔 소리냐? 지금 보면 중국 내 은 재고가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CME 그룹의 은 재고가 급격히 증가했죠. 이거는 단순한 수요 이동이 아니라 정책, 관세, 수출 통제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재배치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1월 1일부터 수출을 통제한다고 하니까 그 미리미리 이제 통제 전에 빨리빨리 은을 CME 이쪽으로 옮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은 수출 통제 리스크를 앞두고 재고를 외부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런던 시장의 물량 부족과 그다음에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1980년대 헌트 형제 사건이랑 이게 뭐가 차이가 되냐? 그때는 실제 소수 자본가가 시장 조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렇게 가격을 올렸거든요. 근데 현재 상승의 핵심은 뭐냐? 글로벌 산업 구조 기반의 실물 부족이다. 아까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랑 그다음에 태양광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실물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또한 당시에는 초고금리 정책, 그다음에 유동성 급감, 그다음에 규제 동시다발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겹치면서 붕괴가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통화 가치 희석과 산업 수요 확대라는 정반대 환경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달러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부채가 증가하고 달러를 엄청나게 발행하면서 이 지금 예전에 유동성 급감의 사태는 없고 그다음에
산업 쪽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때랑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은요, 증거금 인상 발표를 하면은요, 공포가 아닌 이거는 신호이다. 그래서 실물 시장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의 이 재고 감소 여부나 아니면 실물은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가 되나, 그리고 산업 수요 둔화 여부 이거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페이퍼 마켓 매도에도 불구하고 실물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는 상승을 위한 정화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은 시장에서 증거금 인상은 더 이상 단순한 하락 신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물 부족 시대에 숨어있던 왜곡을 폭로하는 점화 장치, 그리고 은혜의 진짜 가격을 드러내는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다. 종이 계약으로 가격을 통제하던 시대가 끝났는가? 그리고 실물 부족 앞에서 페이퍼 마켓은, 그러니까 종이 마켓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되니까, 실물 부족 앞에서 과연 이 종이의 금이, 종이의 은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거짓 이런 거래의 이 가격이 과연 얼마, 진짜 실제적인 수요를 만나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진짜 이게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명확해지는 순간 은 가격의 움직임은 과거 공식에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역시나 재밌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은에서 지금 새로운 가격 발견이 중국과 미국의 가격 차이에 의해서 좌우되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전 세계가 가격을 발견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게 새삼 놀랍다. 이제는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에 대해서 다들 주목하고 있고, 야, 저거 종이 가격이랑 실제 가격이랑 누가 사기를 치고 있을까, 이거를 정말 궁금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런 거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큰 세계관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TF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또 금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을 생각하고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엊그제도 뭐 48시간 동안 대만을 포위하고 이 훈련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훈련이 진짜 예전이랑 또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 섬의 핵심 보급로를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요인 이런 참수 공격 이런 모의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의 이런 진짜 해양 세력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어떤 이런 긴장 상태가 일으켜질까, 그리고 세계 패권이 어떻게 변할까, 저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계속 군사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26년에 이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진짜 힘을 보여줄 것인지, 패권은 진짜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1급 패권에서 이제는 다극화로 추진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은 가격과 금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 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이런 뭐 사건들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풀어드릴 수 있을 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이거 금이랑 은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도 금이랑 은 가격에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한 번씩 클릭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리도록 할 테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진짜 은 가격과 지금 금 가격이 너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물로 진짜 은이랑 실버바랑 골드바도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요, 제 여기 영상 제품 보기 왼쪽 하단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제품이 뜨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뭐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존 버나드 이렇게 후원하고 싶다 하시면은 실버바 골드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여러 제품들 있잖아요. 생필품이나 아니면은 식품이나 이런 거 사주셔도 뭐 쿠팡 그냥 가격이랑 똑같아요.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간다고 뭐 비싸지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클릭해 주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